푸른밤 종현입니다.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라는 책을 보면요, 적게 소유하는 미니멀 라이프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줬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물건을 버림으로써, 그리고 적게 소유함으로써 온전히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요. 가끔 마음이 너무 복잡할 때 집안 곳곳을 뒤집어 청소를 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이 가벼워지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갖고 있는 것도 좀 줄이고 넘쳐나는 정보도 좀 줄이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좀 줄이면 지금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보이게 되겠죠. 올해 얼마 안 남았죠? 뭐가 됐든 좀 덜어내는 거 연습해볼까요? 12월 2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When there are clouds in the sky, you'll get by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12월 22일 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에미 마이어의 스마일 이었습니다. 좋죠? 네, 뭔가 스윙 리듬이 느껴지면서 재즈한 곡을 한 곡 들었어요. 오프닝 곡으로. 배하영님, 때로는 꽉 차 있을 때보다 어느 정도의 공간이 비어있을 때 생기는 안정이나 편안함이 있죠. 방 청소하면서 하나둘 마음도 정리해봐야겠어요. 올해를 깔끔하게 빠이빠이라고. 그냥 잘 가라. 올해야 잘 가. 아유, 고생했다. 올 한 해도. 2015년아. 너는 이제 나랑 다시 만날 일이 없겠구나. 22일이죠 오늘. 12시가 지났긴 했지만 그래도 푸른밤의 시간으로는 22일이니까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일주일 조금 남았으니까 남은 것들 이제 정리 잘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김나연님, 열흘 남집 남은 2015년 무얼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비어진 곳은 2016년으로 채워지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비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떤 웹툰을 봤는데요. 웹툰 맞나? 예, 휴대폰을 봤으니까 웹툰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람은 어떤 상자를 갖고 있는 걸 이제 좀 묘사를 한 웹툰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상자의 크기는 처음엔 작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이게 더 멋진 상자야, 큰 상자가 더 좋은 상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더 큰 상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준비하게 됐고, 그 상자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좀 표현한 웹툰이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되게 책임감이라든지 내가 챙겨야 할 어떠한 일, 욕심, 많은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연말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놓을 건 놓고, 그리고 비어있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고, 굳이 이렇게 큰 상자가 필요할까? 굳이 이렇게 큰 욕심이 필요할까? 내가 하려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저뿐만 아니라 또 많은 분들도 고민 많겠죠. 저는 어제도 얘기했었나요? 저 되게 요즘에 연말 돼가지고 진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제 막 술 되게 많이 마시고 못 보던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에 좀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게 돼서 힘드네요. 힘 좀 주세요. 가족분들, 푸른밤 가족분들.
너무 힘들어요.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자, 이번 주 약간의 코너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더 라디오 시즌2 끝장 토론은 목요일로 옮겼고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고덕시 클럽은 목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푸른밤 더 라이브로 함께 할 건데요. 오늘 나오실 분들 크리스마스, 연말, 이맘때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복고풍 걸그룹 바버레츠와 함께 하고요. 캐럴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바버레츠에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질문 보내주셔도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2016년 2월 11일, 12일, 14일 부산, 서울, 대구에서 공연되는 미카 내한 공연에 초대합니다. 6년 만에 갖는 단독 내한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서울 공연 티켓으로 준비를 했고요. 2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장소는 잠실 실내체육관입니다. 그리고 2016년 4월 10일까지 전시되는 리히텐슈타인 박물관 명품전 로벤스와 세계의 거장들 전에 초대합니다. 화가 로벤스를 비롯한 거장들의 명작을 보실 수 있고요. 1월 31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티켓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입니다. 마지막으로 40년을 이어온 불멸의 명작 연극 에코스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DCF 대명문화공장 1관 비발디 파크홀이고요. 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티켓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투어 생상, 차이용 중국어, 르노 삼성자동차, 롯데관광개발, 이투스 교육, 기초영어 해커스톡, 세정웰메이드, 개념플러스 유형, 환인제약, 속쓰리맨 갤포스, 삼성정밀화학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좀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들 정신없이 지내실 것 같은데요. 더더욱이나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뭔가 마무리하시고 정리하시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바쁘게 심지어 아직도 뭔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 좀 힘내시라고 오늘 수고하셨다고 힘내시라고 예. 제 노래 가져왔어요. 중간에 하루의 끝 사실 제가 좀 듣고 싶어서요.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내 목소리 듣고 내가 좀 힘 좀 내야겠어요. 좀 이 노래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잖아요. 가사도 수고했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노래니까 우리 가족분들 들으시면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하루의 끝 듣고 오겠습니다.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좀 더 아래 내 어깨를 주물러줘 지쳐버린 하루 끝 이미 해가 떴어도 난 이제야 눈을 네, 종현의 하루의 끝 듣고 왔습니다. 아이고 제 노래 소개하는 게 이제 안 민망하네요. 예, 저도 됐나봐요 DJ가.
이아름님, 커피숍에서 일하는 커피 소녀입니다. 오늘 커피숍에 이상하고 수상한 장난 전화가 많이 와서 참 힘든 하루였어요. 종현 오빠의 하루의 끝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예, 노래가 나가기 전에 온 사연이었는데요. 예, 통하셨네요. 그 뭐냐, 이상하고 수상한 전화가 왔다고요? 그래요. 이런 사실 장난 전화 안 좋은 건데 진짜 이게 요즘엔 추적 같은 거 다 되니까 조금 도가 지나친 전화였다면 이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시는 편이, 뭐 수신 차단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커피 소녀, 커피 바리스타신가 혹은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맛있는 커피 많은 분들에게 많이 잘 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되게 어린 나이에 일을 아르바이트생이면은 그래도 괜찮겠네요. 김혜리님, 제가 나이가 들긴 했지만 이 기운이라도 괜찮다면 드릴게요. 받아가세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아니 뭐 기운에 뭐 나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응원해주시고 하면 항상 감사하고 힘나고 그러겠죠. 예. 박선미님, 쫑디 오늘 동지였어요. 점심때 급식이 단팥빵이 나와서 알게 됐는데 쫑디님은 오늘 팥죽 드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그 문자가 왔어요. 어떤 제가 배달 이렇게 도움받는 그 서비스 업체 자주 전화를 해서 배달 안 되는 음식들 대신 배달 받아서 먹고 그러는 편인데 거기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동지니까 이제 팥죽 시켜 드시라고. 그래서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단팥빵 먹었습니다. 예. 박진숙님, 종현씨 밤 12시면 늘 자는 시간인데 오늘은 잠이 오지 않아 라디오 음악 소리에 잠들려고 들렸습니다. 이제부터 밤 12시에도 라디오에 빠져봐야겠어요. 언제 잠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푸른밤은 사실 들으시면서 편하게 주무셨으면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엔 조금 죄송하고, 듣다가 편하게 주무시고 언제든 좀 하루 마무리하실 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나님, 한국이 너무 추워서 엄마랑 베트남 다낭에 놀러 왔어요. 여긴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오늘이 마지막 밤이라 아쉽기도 해요. 마지막 밤이니 푸른밤 라이브 들으면서 보내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이제 곧 한국 돌아오실 테니 한국은 좀 어떻게 지내나, 한국 사람들 어떻게 좀 지내나 좀 느껴보시고요. 어머님과 함께 가셨다면 좋은 추억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한국 많이 춥습니다. 한나씨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박슬기님, 쫑디 오늘 어머니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까먹으셔서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경비실 아저씨기 번호로 전화가 오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저도 당황해서 잘못 알려드린 거 있죠? 그래서 택시 타고 날아왔네요. 엄마가 나이를 들어가시는 게 너무 속상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사실 일상적인 것들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지금 슬기님도 당황해서 잘못 알려주신 것처럼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로 숙소 자주 안 가다가 딱 가면 뭐였지? 기억 안 나서 매니저 형한테 전화하고 좀 많이 그러고요.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막 좀 친구들하고 오래 놀다가 들어왔을 때는 비밀번호 몇 번씩 틀리고 그러면은 엄마가 나와서 문 열어주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잘 도와주고 같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 옆에서 이제 의지를 좀 하고 의지도 해주고 그래야겠죠. 박선미님, 아직도 가끔 2014년이라고 날짜를 잘못 쓰고 그러는데 벌써 2015년의 끝자락이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 게 즐거웠는데 요즘은 설렘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연말이 버겁게만 느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좀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 좋게 한 해 보내고 1월 1일부터 또 새롭게 한 발짝씩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 뭐 숫자잖아요. 시간은 뭐 흐르는 거고 잡을 수 없는 거니까
기분 좋게 보내주고 맞이합시다. 노래 들을까요? 캐로원 그리고 세목이 함께한 쇼커츠 듣겠습니다. NBC FM for you. The hibbit of a hip hip hop, you don't stop. Rock it out, baby, bubble to the boogity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ty beat.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역시 음악밖에 없겠죠. 푸른밤 더 라이브,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간여행 걸그룹 바버레츠와 함께합니다. 아무런 반주 없이도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대를 꽉 채울 수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스타일도 음악도 범상치 않은 바버레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버레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실 예전에도 푸른밤 한번 나와주셨어가지고 그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서 예.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2342님 헐 바버레츠라니요. 너무나 사랑하는 언니들. 푸른밤에서 만나면 더 좋은 사람들. 역시 푸른밤은 절 실망시키지 않아요. 엄지척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엄지척. 박예빈님도 바버레츠 언니들 반가워요. 오늘 언니들 라이브 들을 생각에 너무 설레요. 멋진 라이브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제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버레츠의 안신혜고요. 오늘은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피아노 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래, 기타, 피아노. 와, 알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바버레츠에 합류하게 된 경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버레츠의 막내 박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막내 소희 씨까지 네. 인사를 나눴고요. 그래 이번에 새로운 멤버 네.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경선 씨. 네. 언제 들어오셨고? 이제 들어온 지 2달이 다 돼가나요? 아, 네. 이제서야 네. 2달이 다 돼가는 것 같고. 그렇군요. 신혜 씨랑 네. 잘 알고 지내는 저희 친구예요. 친구군요. 음악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어때요? 2달 정도 됐는데 이게 바버레츠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 어떤 시간들. 너무 재밌고. 네. 잠깐만요. 확실한 거죠? 재밌다고 말하는데 너무 피곤한데요, 목소리가? 너무 피곤한데 나 그만 느꼈어. 스케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눈물이 자꾸. 지금 많이 피곤하신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너무 재밌고 사실 네. 이 2달이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연말이다 보니까 너무 그죠.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멤버분들 두 분은 푸른밤 한번 나오셨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좀 어찌 지내셨나요? 정말 바쁘게 잘 지내셨다는 얘기는 좀 전에 들었는데 네. 두 분 목소리를 좀 듣고 싶네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올해 네. 외국을 되게 많이 다녀왔어요. 공연을 맞아요. 하러. 네네. 6개국을 저희가 돌고 이야. 푸른밤을 다시 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는지. 캐나다 토론토, 미국 텍사스, 홍콩, 프랑스, 영국 그리고 최근에 호주 해서 이렇게 다녀왔어요. 지금 대륙 다 가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네, 순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 쪽이랑 남미 쪽만 네. 다녀오시면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섭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정말 많이 다녀오셨네요. 네. 네. 오, 되게 재밌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네. 그 또 반응이 달라서 음. 한국 관객이랑 외국 관객이랑 네네네. 반응도 다르고 또 외국 가서 공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신기하게 현지 매체나 이런 데도 많이 활동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네. 영국 BBC 네, 나오셨다는 얘기 잘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아유, 어땠나요? BBC 라디오. BBC 라디오도 나가고요. 네네. BBC TV도 나갔어요. 근데 그게 약간 저녁 7시에
예, 생방으로 매일매일 하는 토크쇼 있잖아요. 가장 좀 핫한 시간대 아닌가요? 저녁 맞아요. 7시면? 네, 시청률이 현지에서 20% 정도 나오는. 현지에서 20%요? 네. 대단한데요. BBC 원. 네, 그 공영방송이죠. 거기서 네. 저희가 등장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소녀들로 출연해서 어떠셨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일단 대기실이 다르더라고요. 어땠나요? 아무래도 쫑디님은 해외에 많이 다녀보셨으니까 그런 게 네. 익숙하시겠죠. 아니 아닙니다. 저는 못 갔어요. BBC 가본 적 없습니다. 못 진짜요? 가봤어요. 정말요? 일단 대기실이 너무 좋고 네네. 방송 스튜디오 규모보다 대기실이 더 컸어요, 그죠? 아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막 대기실에 그 대기실을 다녀간 스타들의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 스티비 원더부터 테일러 스위프트까지 같은 대기실을 저희가 썼다는 게 상당히 재밌고 좋은 추억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좀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네. 세계 각지에서 좀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바버레츠를 처음에 소개할 때 시간 여행 걸그룹이라고 또 소개를 했어요. 네. 이 표현 자체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푸른밤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살짝 궁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직접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바버레츠라는 이름 자체는 네네. 바버샵 아카펠라 장르에서 따온 이름이고요. 네네. 원래 보통 4인조로 이렇게 재즈 아카펠라 같은 장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계 대회도 있고. 네. 그래서 바버샵 아카펠라에서 바버샵을 따오고 레츠라는 것은 뭐뭐 에츠 영어로 이렇게 그룹 뒤에 붙으면 뭐 작은 소녀들이 이렇게 모인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버레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이발소에서 일하는 여자를 바버레츠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됐고 이 그룹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시대별로 음악을 틀어주는 게 있었어요. 네. 그걸 계속 듣다가 클래식 걸그룹, 고전 걸그룹 섹션이 있었는데 그걸 듣다가 이걸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취미로 모여서 이런 장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났던 게 공연을 한 번, 두 번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게 좀 어떤 취미로 이제 모였던 네. 그런 모임이 이제 팀이 되어서 이제 영국까지 다녀오신 거네요. 네. 네. 이 좀 뭐라고 해야 되죠? 몇 년도 음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편하실까요? 지금 어떤 레트로풍을 좀 많이 화성적으로도 보여주시고 아카펠라로 소화하고 계신데 이 레트로도 되게 여러 시대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언제적인지. 화성적으로는 1940~50년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음악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이나 네.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하는데 그런 것들은 50년대에서 60년대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일단 음악적으로 봤을 때 편곡이나 악기 소스나 이런 것들은 60년대 위주이고 어쿠스틱한 곡들은 50년대로 쓰고 있어요. 좀 네. 어찌 보면 4, 5, 60년대 이 사이에 또 좀 유행했던 그리고 좀 많이 내비쳐졌던 네. 그런 아티스트들이 좀 생각이 날 수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시대적인 분위기나 배경이 50년대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 직후였는데 미국이 전쟁을 이겨서 굉장히 가장 경제적으로 호황기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음악이 밝고 네. 행복하고 화려하고 이런 느낌이고 6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약간 이렇게 인권운동이나 네. 자유로운 바람 이렇게 히피도 등장하고 네. 이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거랑 살짝 섞여요. 그러고 나서 70년대부터 이제 전자악기가 활성화돼서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이제 70년대 이전, 이전까지. 70년대 넘어가기 전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아카펠라의 매력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뭐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올해 역시나 또 캐럴 앨범 발표를 하셨어요. 네. 바버레츠처럼 캐럴을 엄청나게 또 잘 소화해 내는 분들이니까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 앨범이죠. 네. 네, 어떤 곡이고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번 디지털 싱글은요. 네. 론썸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나왔는데요. 네네. 네, 앨범에 실린 곡은 두 곡이에요. 네. 세 곡이에요. 근데 론썸 크리스마스를 한글 버전 그리고 영어 버전으로 네. 해서 실고 그다음에 얼사키스의 그 산타 베이비. 네. 50년대 노래.
네. 이렇게 실었는데 론섬 크리스마스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조금 외로운 타지에서 외롭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바버레츠가 위로하고자 네. 이런 노래가 필요했다고요. 캐롤로 너무 다들 지금 신났어요. 너무 네. 왜 이렇게 다들 신나나요? 캐롤로 힘들고 지친 맞아요. 사람들이 정말 천지에 얼마나 널려 있는데 맞아요. 행복한 것을 이렇게 막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다 밝은 노래만 나서 조금 속상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노래가 나와서 참 다행입니다. 제가 이 노래 엄청 들을게요. 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을 이렇게 점수를 나눠보면 네. 크리스마스가 한 10몇 뒤에 있더라고요. 아, 그 안에 또 네. 이게 상당히 높은 스트레스 수치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대요. 크리스마스 때 연인들도 진짜 많이 싸운대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럴 것 같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맞아, 있으면 그럴 것 같아. 그러겠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럴 때 싸우겠지. 그러겠죠. 우리 소희 씨가 갑자기 공감하시는군요. 자, 그래요. 예. 자, 이 곡 녹음할 때 좀 재밌는 얘기 좀 있을까요? 뭐 에피소드라든지 뭐 재밌는 얘기 아니더라도 좀 뭔가 일단 네. 저희 노래가 처음에 제가 쓸 때는 네. 피아노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쓰고 있었는데 가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중간에 친구들 하나들 고향에 내려가고 그리운 가족들 다 만나러 가는데 한두 해도 아닌데 오늘따라 서럽고 집에 가고 싶어. 이게 이제 가사로 나왔는데 집에 가고 싶어라는 저는 타지에 살지도 않네. 그 가사 갑자기 이러면서 이제 가사에서 좀 감동이 왔군요. 되게 감동이 막 이렇게 예쁘게 오려야 되는데 되게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것도 뮤직비디오 찍는데 뮤직비디오 찍으면서요. 네, 옆에서 이제 그 부분을 따라 부르고 막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신혜 씨 파트에서 신혜 씨가 갑자기 오열을 했어요. 눈물 이렇게 나는데 계속 이렇게 클로즈업 샷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신씨 얼굴 드세요. 얼굴 드세요. 들 수가 근데 들었는데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여기 눈물 마스카라가. 범벅이 났고 마스카라 다 번져 있고. 이런 마스카라. 방수 마스카라 안 썼나요? 큰일이네요. 근데 경선 씨도 녹음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밖에서 디렉을 보고 네네. 있는데 녹음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러지? 그러고 안에 보니까 우는 것 같더라고요. 또 그래 너무 괜찮냐고. 슬퍼가지고 경선 씨 졸리셨던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많이 피곤하고 졸리셨던 건 아니죠 시도 때도 그때? 없이 나진 않아요. 그랬군요. 많이 슬펐군요. 그래서 네. 왜 그래? 그랬더니 노래가 너무 슬퍼. 하면서 울었어요. 그런 거 다 녹음을 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할 때 다 녹음을 해버리거든요. 진짜요? 우리끼리 두고두고 놀립니다. 쫑디님도 많이 우셨어요. 저도 저 우는 걸 떠나서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하다가 막 준비할 때 녹음 들어가기 전에 뭐 풀 때 이런 걸 우리 기사님께서 다 녹음을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그런 거 녹음할 때도 이제 다 녹음을 해두셔서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하셔가지고 들려주면서 이제 놀리거나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네. 우애 정말 좋아요. 6055님 이렇게 한 해의 마무리를 바버레츠의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론썸 크리스마스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문자가 왔어요. 론썸 크리스마스 오늘 들을 수 있나요? 오늘은 저희가 다른 곡을 그래도 조금 네. 분위기를 그래도 저희가 조금 밝게 하고 싶어서 그래도 일단은 신나야 되니까. 네. 산타 베이비를 준비했습니다. 산타 베이비 너무 좋죠. 네. 론썸 크리스마스는 2부 끝곡으로 따로 이렇게 라이브 아니죠? 네. CD로 음원으로. 따로 음원으로 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다음 곡 이제 라이브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산타 베이비 불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야, 벌써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바버레츠 분들의 이 아카펠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새로운 멤버분과의 또 합, 목소리의 조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장르다 보니까 아카펠라라는 장르 자체가 기대도 되고 궁금합니다. 자, 세 분 준비가 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쿨렐레를 또 소희 씨가 오늘 치시는데 우쿨렐레 귀여운 악기. 옷을 다 우쿨렐레랑 깔맞춤해서 오셨네요. 꼭 이따가 사진 찍어서 우리 프로만 가족분들에게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한번 들어볼까요? 바버레츠가 부릅니다. 산타 베이비 들을게요. 1, 2, 1, 2, 3, 4. Hey Santa, hey Santa.
Santa baby, just sleep a sable under the tree for me.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아유, 메리 크리스마스네요. 아유, 22일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바버레츠의 산타 베이비 라이브로 들으셨고요. 연주도 다 함께 라이브로 해주셨습니다. 야, 2054님이 처음에 헤이 산타 하자마자 너무 좋아서 꺄 했어요. 오늘 바버레츠 라이브 처음 듣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들은 라이브를 들어야 더더욱이나 이 매력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가은님이 뭔가 영화에서만 보던 크리스마스 시즌 트리랑 주황색 전구 엄청 달아놓은 뭐 히터 3개 틀어놓은 외국 백화점에 나올 것 같은 노래라고 길게 설명해 주셨어요. 라이브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각이 많이 나고 막 이미지가 막 떠오르게 되는 그런 라이브였다는 얘기겠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들었어요. 예전에 사실 저희가 그 지난주에 저희 작업실에서 이 노래를 이제 음원을 내긴 냈는데 네. 비디오가 없으니까 그 카메라를 삼각대에다 이렇게 꽂아놓고 네. 직접 비디오를 찍었어요. 어쿠스틱 라이브를. 네. 그래갖고 어저께 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많이 봐주세요. 좋으셨던 분들은 또 이제 찾아보시면 라이브 영상도 있으니까 한 번씩 네. 다시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몸에다 막 전구를 직접 둘렀어요. 네. 트리가 되셨나요? 인간 트리. 네, 인간 맞아요. 트리로. 정말 정확해요. 인간 트리였어요. 인간 트리였나요? 네. 따뜻했나요? 아주 어. 따끈따끈했죠. 경선 씨는 평소에도 그런 뭐랄까 서프라이즈한 행동들을 즐기시나요? 저요 사실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힘들어하시는 건가요? 예리하신데요 네. 처음부터. 그럼 뭔가 네. 사실 바버레츠라고 하면은 이런 뭔가 이벤트적인 요소가 많은 팀이잖아요. 또 네. 영상적인 매력도 되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들 또 한번 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네, 그렇죠. 전구 달고 한번. 네. 경선 씨 어떠신지?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별미는 네. 우리 신혜 씨가 또 산타로 등장을 해서 정말 수업 있나요? 정확하죠. 있어요? 그럼요. 네. 제대로 기대하겠습니다. 달고 나왔어요. 거기다가 또 한 곡도 불러가지고. 그렇죠. 네. 그 요즘 히트하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전해라. 네. 제대로 전화로. 뭘 전하고 오셨나요? 그냥 산타 역할을 하는데 선물 선물 주세요. 전해라. 선물 주세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러고. 이분들 이렇게 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할 거 다 해놓고 사과하시기. 어쨌든 산타베이비 라이브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 세 분 데뷔 전부터 이태원, 뭐 홍대 앞 공연 이런 거 정말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언제부터 좀 많이 하셨고 공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처음에 만나서 연습을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그 노영심 언니께서 네. 저희를 자선 공연을 불러주셔가지고 그게 네. 첫 공연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섭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홍대 작은 클럽에서도 공연을 많이 하고 뭐 이태원에서도 뭐 외국인 분들 앞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절이나 성당 진짜 장소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서 네. 많은 라이브를 했었어요. 공연을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하셨군요. 네. 되게 사실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하면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음향 시스템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이크가 어떻게 또 이제 믹스가 되고 이제 아웃풋이 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어떤 장소에 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처음에 저희 것으로 잡았던 게 마이크 하나에다가 셋이 부르는 그림을 많이 고집했었어요. 아니 그런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하셨더라면 어찌 네. 보면 이제 마이크 시스템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에다 부르면? 오히려 그렇게 셋이 부르게 되면은 네. 일반적인 마이크를 쓰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 방송국에서 쓰고 그렇죠. 있는 콘덴서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가 필요하죠. 주변 소리가 다 들어가는 맞아요. 이거를 라이브 현장에서 쓰게 되면은 하울링이 많이 네. 나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셋이서 모여서 노래를 부르면은 서로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어쿠스틱 기타를 하면 그래서 모니터가 필요가 없거든요. 더욱더 이제 뭔가 이제 살갗으로 느끼는 그런 음악들. 네. 네. 네, 모니터도 이제 딱히 이제 따로 네. 꽂거나 필요 없는 그런 라이브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마이크를 가지고 다녔는데 네.
그거를 이제 현장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은 각각 다르시니까 그쵸. 당황하세요. 세팅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엔 많이 싸웠어요. 아 그런 싸울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싸우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불편해하셨던 걸 설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내려놨죠. 그렇죠. 너무 네. 많은 분들을 좀 불편하게 타협을 해야 해서. 합니다. 타협이 필요하죠. 네. 자, 그래요. 이제 광고 듣고 2부 끝곡으로 노래를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버레츠의 Lonesome Christmas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으로 네. 들을게요. 광고 듣고 2부 끝곡으로 바버레츠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Merry, Merry Christmas. 거리에 불빛들 하나씩 켜지고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귀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푸른밤 더 라이브 오늘은 시간여행 걸그룹 바버레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임승아님 노래가 진짜 제 상황이네요. 전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유럽 친구들은 다 집에 갔거든요. 저도 집에 가고 싶은데 기숙사에서 과제하고 있어요. 노래가 저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2부 끝곡 롬썸 크리스마스를 들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가사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가사가 다들 이제 뭐 가족들 만나러 갔는데 나 혼자 좀 맞아요. 요새 남아있다. 네. 네. 외롭고 슬프다 뭐 이런 것들 표현한 가사인데 임승아님의 사연과 딱 들어맞는 그런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 음악으로 또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요. 음. 이번에 그렇게 가사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쓴 게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이 노래를 듣고 그런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또 공감을 해준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걸까요? 민정우님 친구에게 줄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었는데 바버레츠 분들 덕분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느끼면서 카드를 쓰고 있네요. 음색 진짜 취향 저격. 매년 크리스마스 앨범 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어울리시니까 앞으로도 좋은 앨범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요. 손글씨, 뭐 손편지 이런 거 좋아하시는지 지금 보내셨다는 문자가 와서요. 네. 완전 좋아요. 경선 씨가 또 그림도 잘 그리고 아 정말요? 아니 요새 너무 뭐 문자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 활성화되면서 좀 아날로그 감성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손으로 좀 가끔 써주고 네네. 다이어리도 좀 손으로 쓰고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아 그런 걸 좀 아직 네. 갖고 계시는군요. 네. 아, 다이어리 진짜 열심히 쓰더라고요. 맞아요. 요즘에 크리스마스 손편지 이런 것들 좀 나누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예전에 그런 카드 있었잖아요. 열면 음악 나오는 카드. 맞아요. 그런 카드에 이제 바버레츠 음악이 딱 나오면 되게 오 진짜 아, 좋아요. 진짜 귀엽다. 괜찮죠? 좋은 아이디어. 여기 아이템이. 또 내가 한 아이템 하나 드리니까 그뭐 이걸로 뭐 하나 하세요. 자 그래요. 뭐 옛날에 음악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되게 좀 레트로한 감성, 복고 음악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좀 한 분씩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푸른밤 가족분들한테 이 사람 음악 진짜 꼭 한번 들어보세요. 뭐 이런 거. 정말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최근에 영국 영화 중에서 노던 소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노던 소울은 60년대 미국 소울 음악 중에 네. 남부 소울하고 북부 소울하고 스타일이 약간 달랐어요. 네. 북부 소울은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고 남부 소울은 조금 더 깊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 북부 소울이 영국에서 6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을 때요.
그래서 거기서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 중에서 거기 나왔었나 웬디 르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웬디 르네라는 가수 음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고 목소리도 독특하고. 웬디 르네 네. 영국 아티스트인 그분은 거겠죠? 미국 아티스트. 아 미국 아티스트인데 네. 영국에서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던. 네. 어. 그래서 노래 제목은 바베큐 파티 하면서 그 노래 들으면 되게 좋아요. 아 바비큐. 네. 아 겨울에 또 바비큐. 네. 좋죠. 먹고 싶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멤버분들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시간에 이 감성과 잘 어울리는 네. 곡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1950, 60년대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던 더 코어데츠라는 팀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커버도 많이 했었는데 그 팀의 이제 음악 중에 에디 마이 럽이라는 노래가 그 노래 있어요. 정말 좋죠. 정말 그 바버샵 아카펠라 사중창이 진짜 제대로 나오는 곡이에요. 좀 표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아마 들으시면 들어봤나 했던 노래 같은데 페리코모의 And I Love You So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근데 목소리가 굉장히 중저음의 네. 아저씨죠. 딱 사진을 보면. 그래서 그 노래 지금 이 분위기에 잘 어울릴 것 한 번 같습니다. 더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을. 페리코모의 And I Love You So라는 곡. And I Love You So. 아 네. 예. 아 그 부분 들으니까 알겠어요. 그죠? 아 알겠다. And I Love You So.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좋아하는 아티스트 얘기도 좀 나눠봤고요. 아까 처음 오셨을 때 해외 여기저기 많이 다녀오셨고 또 페스티벌도 많은 초청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공연할 때 기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디는 좀 어떻고 어디는 좀 어땠다. 뭐 좀 색다르게 와닿았던 공연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또 나라마다 굉장히 느낌이 네, 다 맞아요. 다르죠. 네. 그걸 보는 게 너무 재밌고요. 음. 또 최근에 호주를 갔다 왔을 때는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 콘서트가 아니라 이렇게 시장, 그러니까 페스티벌이었어요. 페스티벌. 멜버른에서 하는 음. 퀸 나이트 마켓이라고 그 네. 동네에서 네, 굉장히 그쪽에서 한 큰 큰 시장. 행사였고 그랬는데 시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공연도 음. 보고 하는 어떤 축제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마다 가장 핫하게 열리는 그 시기에 그 계절에 그래서 그때 공연을 했는데요. 마지막 곡 하는데 앵콜곡에서 트위스트를 다 같이 무대로 저희가 내려가고 네. 관객분들 다 나오셔가지고 진짜 앵콜을 아예 준비를 안 했는데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맞아요. 원래 페스티벌에서 앵콜을 하는 게 약간 무리할 수 있거든요. 다 뒤 아티스트.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네, 준비를 안 하는 했는데 거죠. 갑자기 앵콜 사람들이 저희가 끝나갈 원래 준비한 곡이 끝나갈 때쯤에 다들 춤나 추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앵콜을 하시는데 이거 어떡하지? 앵콜이 발라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발라드를 할 순 없고. 근데 경선 씨가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는 트위스트 어게인이라는 레퍼토리에 있었는데 네. 이걸 꼭 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춤춰. 저는 못하고 그래서 춤추셨나요? 하다가 춤추면서 내려갔죠. 아. 내려가서 트위스트 추니까 다 사람들이 함께. 다 나와가지고 네. 경선 씨가 무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다 아, 나왔어요. 그게 진짜 음악이고 소통이죠. 진짜 좀 재밌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막 그런 어떤 뭐랄까 어느 장벽이 있어도 좀 음악을 또 하나를 느끼고 오셨겠네요. 네. 되게 멋있는 경험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체면과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분들이 나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바버레츠의 노래는 사실 왜 페스티벌에서 많이 부르고 뭐 해외에서 많이 부르겠습니까? 라이브로 들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많이들 찾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비 시간이 엄청날 것 같아요. 한국을 준비할 때 이 서로 합을 맞추고 연습하고 막 이런 기간들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화성도 새롭게 다 짜셔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 좀 새로운 느낌을 내주고 싶으면 코드도 살짝 바꿔줘야 되고 이 코드를 네. 바꿔야 되는데 너무 바꾼 게 확 티나면 또 안 되니까 살짝만 바꿔줘야 되고 이거 고민 엄청 날 것 같거든요. 네. 좀 연습 기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있었어요. 잠잘 때 빼고. 잠잘 때 빼고 맞춰볼 수 있는 만큼 계속 맞춰보고 연습 스케줄이 짰을 때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같이 연습하고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편곡 작업도 많이 하긴 하지만 네네. 그것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게 화음 그룹이기 때문에 네. 조율하듯이 계속 조율을 해줘야 돼요. 같은 음을 계속 부르더라도 맞아요. 솔로랑 할 때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같이 불러보는 거랑 안 불러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같은 그러겠죠. 네. 서로 이제 합을 맞추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사실 네. 이 아카펠라 화장 맞추고 그럴 때는 사실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또 사실 저는 잘 못 봐요. 노래 부를 때 아. 누군가 함께 이렇게 눈을 보거나 입을 보거나 이렇게 부르는 걸 되게 잘 못하는 편이어서 뭐 여성분들은 이분 어떠신가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게 거의 일상생활이랑 똑같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되게 일상적이긴 한데 사실 그렇게 네. 편하진 않아요. 웃음이 너무 나와가지고. 네. 최근에 그닥 좀. 그렇게 편하진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나는 되게 일이니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 그까지는 아니고. 너무 재밌어서 얼굴이 아. 웃는 근데 거예요. 보지 않으면은 네. 아무래도 화음이다 보니까 네. 어렵죠. 같이 할 수가 네. 없어요. 네. 계속 쉽지가 않아요. 눈빛으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를 계속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희 씨랑 워낙에 오랫동안 같이 노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노래에서 어느 장면에 어느 부분에 소희 씨 얼굴을 딱 봤을 때 거기에 걸려있는 그림 같아요. 항상 그 표정이라.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내가 지금 수백 번 돌려본 느낌. 그 뮤직 수백 번 돌려본 느낌. 그러니까 소희 씨 같은 경우에 노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옆에서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멤버들이 저희가 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타이밍이 있어요. 아, 네. 거기 이렇게 딱 보면은 그림이 거기 걸려있구나.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습니다. 아카펠라 네. 그룹이니까 그런 또 경험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요. 뭐 아카펠라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막 하는데 참 재밌는 장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이게 합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막 아까 뭐 라이브 하실 때도 그렇고 음원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뭐 음정이 있는 뭐 가사뿐만이 아니라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나레이션처럼 이렇게 네. 툭툭 뱉는 그런 단어들도 참 귀여운 것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평소에 사실 그런 음악들 막 뭐 레퍼런스가 되는 음악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데. 네. 레퍼런스에 기반한 그룹이죠, 저희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고 네네. 거기서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고 또 보컬 그룹이니까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려고 해요. 악기 소리 내거나 막 이런 것들도 네. 좀 재밌게 많이 하시겠네요. 연습하실 때. 네. 네. 징글벨 같은 경우 네. 저희 할 때 중간에 카주 솔로가 있는데 카주를 쓰기 좀 어려운 상황에는 입으로 근데 뿌뿌뿌. 그렇죠. 아, 근데 그게 들으니까 사람 목소리가 3명이 나와서 그런지 나중에 모니터에서 들어보면 정말 악기 같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악기도 다 흉내를 낼 수가 있잖아요. 네. 사람 네. 목소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제 소희 씨 같은 경우는 주로 저음을 부르는데 네. 저음을 아예 베이스 소리처럼 둥둥둥 이렇게 낼 때도 정말 있고. 이 베이스 기타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베이스 네. 기타처럼. 또 어떨 때는 뭐 그 소희 씨가 베이스 기타처럼 소리를 내고 있으면 저희는 뭐 저는 거기서 기타 소리처럼 뭐 왕왕왕 이런 거 내기도 하고 그러고 뭐 거기 위에서 경연 씨가 위에서 뭐 바이올린처럼 이렇게 현 라인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네. 참 뭐 사실 그런 것들이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해보실래요? 아니요. 엄두가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요. 음악적 얘기도 좀 해봤는데 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팬분들 많이 만나셨으니까 그간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좀 뭐랄까 인상 깊고 기억이 좀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 좀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어떤 여고생 팬분이 SNS로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네네. 그 여고생분이 동방신기 이후로 이렇게 좋아한 가수가 처음이에요. 왜요? 동방신기도 아카펠라 그룹이었죠? 네. 근데 진짜 가수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메시지 아. 보내줬는데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사실 누군가가 날 좋아해준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것 자체가 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니까. 네. 그렇게 또 여고생분이었나요? 네, 여고생이었어요. 동방신기를 좋아했는데 아직도 여고생이랑 몇 살 때 좋아했던 거지? 제가 초등학교 아니 제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나온 동방신기예요. 와. 그 친구는 거의 유치원 때부터 이제 네, 동방신기를 영화 쭉 때부터 좋아하다가 좋아했나 봐요. 저희가 복고 컨셉 그룹이라서 그런가. 대단합니다. 그래요. 자, 이제 라이브 한 곡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음 곡 어떤 곡인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작년에 발매했던 크리스마스 음반에 들어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또 작년에 발매가 됐고 그때 나오셔서도 들려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바버레츠의 노래는 크리스마스 때 들으면 참 좋으니까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거니 많은 분들 들으시면서 좀 행복한 분위기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분 준비가 되시면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바버레츠가 부릅니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바버레츠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야, 이번에도 연주도 해주셨고 피아노도 함께 연주를 해주셨던 곡이었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아님, 제가 원래 크리스마스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와 정말 대박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캐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바버레츠 분들 노래는 제가 예전에 푸른밤에서 따로 선곡한 적도 있고 제가 소개한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되게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캐롤 말고 사실 바버레츠 분들 좋아해요. 전. 감사합니다. 저희도 많이 좋아합니다. 첫 소절부터 소름이 동방신기 팬분이셨다는 그분과 같은 처지가 된 것 같다라고. 아 그렇군요. 예, 웰컴입니다.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십시오. 변다정님, 바버레츠라니 맙소사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인가요? 행복합니다. 감사해요. 푸른밤. 그래요. 예, 또 푸른밤. 네, 뭐 어떠한 이 작전이었죠. 이제 코로나 요일도 바꿔가면서 이제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또 드리려고 바버레츠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주셨고 멋진 라이브도 또 들려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세 분은 사실 목소리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그런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궁금한 건 있어요. 뭔가 콜라보레이션 혹은 뭐 함께 뭐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뮤지션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네. 아주 너무 커다란 큰 꿈이긴 하지만 만약에 기회가 정말 있다면 마이클 부블레하고 작업해보고 마이클 최고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최고죠. 네, 또 마이클 부블레 씨가 그분이 또 본인 크리스마스 앨범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앨범이 정말 너무너무 명반인데 그 노래 중에서 그 징글벨을 부르셨어요. 또 네. 근데 그 징글벨을 영국의 저희처럼 그 바버샵 컨셉 여자 3명 화음 그룹 퍼피니 시스터즈라는 네.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마이클 부블레 씨가 이렇게 남성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노래를 하면 옆에서 퍼핀 시스터즈가 코러스로 예쁘게 이렇게 받아치는 그런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호흡들. 네. 마이클 부블레 또 소희 씨는 저는 쫑디님이랑 하고 싶어요. 사진방. 아이고 불러만 주십시오. 아이고 뭐, 저 말고 다른 아티스트 있으신지. 언니는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소희 씨 없어서 저 부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였는데. 장난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신혜 씨가 너무 해외 아티스트를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편하게 저는 네. 저희 최근에 그 자이언티 씨 게스트 무대에 섰었는데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예요. 최고죠. 근데 거기서 또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미스김이라는 곡을 같이 했었어요. 정말 잘 어울렸겠네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쯔쯔쯔쯔쯔. 맞아요. 야 진짜 잘 어울렸겠다. 네. 저희도 이제 미스김 분장처럼 이렇게 약간 그 노래가 약간 20년대의 느낌. 그쵸. 80년대 예. 느낌. 그때 이제 한국의 신의 어떤 감성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가사들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그 미스김처럼 분장을 하고 네, 자이언티 씨가 미스김 부르시면 저희가 헤이 헤이 이렇게 네. 야, 너 너무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하셨어요? 그때 홍대에서 했었어요. 극장에서. 야, 네. 너무 멋있네요. 네. 자이언티 잘 씨가 콘서트. 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팀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사실 그 앨범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이제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물씬 나는 앨범이잖아요. 자이언티 씨의 네. 그 미스김이 네. 수록되어 있는 앨범 자체가 그런 거 생각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접점이 있군요. 자, 그래요. 크리스마스 노래 계속 불러주셨는데 정작
바버리츠 멤버분들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시는지 실례인가요? 여쭤보면. 아니요. 뭐 하시나요? 저희는 내일 콘서트. 네. 크리스마스 이브에 공연. 네, 이분 하시고. 날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에는 뒤풀이 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2부에서 네. 2부까지. 네, 2부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네 그렇게 크리스마스 네. 이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다 뒤풀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콘서트 정보 좀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바로 이제 오늘이네요. 23일 내일이죠. 죄송해요.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24일 날 저녁 8시에 합정역 근처에 있는 드림홀 이런 데서 하고요. 근데 표가 매진이 됐네요. 이런 안타깝습니다. 예. 신영원님께서 언니들 완전 팬이에요. 24일 콘서트 가려고 방학식 끝나고 여수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멀리해서 감사해요. 여수에서까지 올라오셔갖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좀 좋은 라이브로 또 보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번에 또 재밌게 많이 준비했어요. 재밌는 무대 많이 네. 보여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연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이번 연도도 그렇고 저번 연도도 그러셨나요? 네, 저번 연도에도 저희 공연했죠. 네, 공연했었죠. 네. 뭐 2년 연속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를 이제 일로서 보내고 계시는 건데. 2년 연속이 아니라 4년 네 번째네요. 크리스마스. 그래요. 이제 공연하는 게. 4년째예요. 세 번째죠. 네 번째죠. 그런가요? 네. 2012년에 처음 하고 13, 14, 15 그러니까 지금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감회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공연을 올리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크리스마스가 특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군다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하고 관객분들 만나고 그리고 또 끝나고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뒤풀이까지 너무 그냥 좋아요. 그리고 바버레츠로 처음 보냈던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 기억으로 또 이제 캐롤 앨범 만든 데도 에너지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멤버분들 어떠신지? 저는 이제 처음. 네, 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의 노래로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실 네. 저는 백업 코러스를 10년 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든 가수들의 크리스마스에는 그 무대에 서 있었죠. 그래서 늘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 캐롤송을 그렇게 좋아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크리스마스가 좀 특별한 시즌은 맞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번에 제가 앞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효지 씨는? 저도 크리스마스에 외롭게 보내기보다 저희가 정말 아무래도 또 겨울과 잘 어울리는 팀이다 보니까 공연을 할 때마다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좋은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보낸다는 게. 그렇군요. 저는 매년 1회서 조금 섭섭한데 다들 대단하다. 난 맨날 크리스마스 때 남자 5이랑 해외 나가 있고 이번 연도는 한국에 있습니다. 진짜요? 네, 아직 약속이 다행이네요. 없어요. 왜요? 아니야? 왜요? 뭐가 좋아요? 약속이 없는데. 이제 만들면 되잖아요. 네, 만들면 맞아요.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집에서 케빈 만날 거예요. 자, 201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해 다 보내고 나면 내년이 또 올 텐데요. 내년 계획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년에는 저희 이제 2집 음반 준비해서 또 발매할 계획 갖고 바쁘네요. 있고요. 바쁘네요. 계속 바쁘게. 네, 그리고 또 이제 해외에서 또 불러주시는 곳이 많이 계시다면 또 네네. 가서 많이 공연하고 국내에서도 또 방송에서나 공연으로 많이 여러분들 찾아뵐 계획 갖고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앨범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곡을 불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떤 곡 해주실지. 네, 저희 1집 타이틀곡 가신 애들이란 노래 부를 이 거예요. 노래 너무 위트 있어요. 이 노래. 김진희님이 잠이 안 와서 라디오 켰는데 바버레츠라뇨. 가신 애들 제 최애곡입니다. 캐롤도 너무 달달하고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희 씨가 좋아하시는 그 노래 또 라이브로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자리해 주시고요. 네. 자, 이 노래도 화성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곡이니까. 아이고 조심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네. 이게 다리에 걸렸어요. 헤드폰이. 라이브의 묘미. 네, 그쵸. 생방송이니까 이런 것들 다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잘해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도 악기 연주도 함께 해주시면서 노래를 불러주실 겁니다. 바버레츠가 부릅니다. 가신 애들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바버레츠의 가시네들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야, 너무 좋네요. 박선종님이 이 편안해지는 마음은 뭔가요? 와, 역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김초롱님도 대박. 지금 이 짧은 시간 안에 완전 팬 됐어요. 앞으로도 많이 기대할게요라고. 감사합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라이브를 잘하시는 매력적인 분들인데 들으시면 그냥 바로 이제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죠. 장민지님도 바버레츠가 출연한다는 소식에 라디오 어플을 깔고 처음 시간 맞춰 들어봐요. 멤버 안신혜 씨가 국악과를 졸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생긴 거죠? 네, 국악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악과에서 민요를 전공한 24살 여성이에요. 재즈도 좋아하고 우리나라 특유 음색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민지 씨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악과가 밑에 층에 있었어요. 저희 학교 밑에 층에 있었고. 아, 밑에 네. 층이어서 네. 국악과인가 봐. 저 사람 계속 저쪽으로 가네. 국악과 수업을 듣긴 들었었어요. 아, 들었던 적은 네. 계시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요. 오늘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세 분 어떠셨어요? 푸른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소희 씨는 좋으셨고요. 네, 이렇게 늦은 밤에 저희 라디오 하는 게 좀 흔치 않은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늦은 시간인데.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쫑디님이 워낙에 진행을 잘하시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마음 편하게 할 수 네. 있었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뵀죠? 네, 저도 사실 저녁이라서 네. 되게 재밌게 잘했고요. 사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아늑하고 그래서 거짓말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티나는데? 저 침 바른 거 보셨나요? 너무 티나요. 아니에요. 쫑디님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서 아, 그래요? 그래서 더 이게 좀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오늘 라이브 너무 잘 들었고요. 이야기도 너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어가서 이제 푹 쉬시고 네. 공연 잘 준비하시고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히 가세요. 보내드리면서 안녕히 계세요. 바버레츠의 훈훈 크리스마스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Oh love 사랑이란 Oh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Oh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침대에 눕기 전 나는 침대 옆에 놓인 조명에 불을 켠다. 혼자 자취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 첫 이별을 겪은 후부터 나에겐 불을 켜놓고 잠드는 습관이 생겼다. 처음엔 TV도 켜놓고 부엌, 화장실, 불도 다 켜놔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돼서 잠들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달 전 우연히 연락이 닿은 고등학교 시절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내가 불을 다 켜놓고 잔다는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며 이야기했다. 매일 이렇게 자면 깊이 잠들지 못하잖아. 그럼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이 힘들면 마음은 더 힘들어져. 친구가 다녀간 후 불을 끄고 자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 하지만 어두우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잠을 방해했다. 그런데 얼마 후 친구가 택배를 보내왔다. 너 캄캄한 거 무섭다며
그래도 불은 끄고 이 조명 켜놓고 잡아. 혹시 몰라서 숙면에 좋다는 향초도 같이 보내. 사실 아직도 조명 하나에 의지해서 잠드는 게 익숙해지는 않다. 하지만 조명을 켜놓고 있으면 친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캄캄한 방이 무섭지는 않다. 그리고 아픈 습관을 지워가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많이 아물어가고 있는 것 같다. 언젠가는 조명에도 의지하지 않는 날이, 캄캄한 밤에도 쓸데없는 생각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날이 오겠지.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씩 한 걸음씩. 하루의 끝. 오늘은 익명을 요청하신 앤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윤덕원의 겨울 눈이었습니다. 6639님, 정말 따뜻한 친구네요. 언젠가 깜깜한 어둠이 무섭지 않은 날이 오길 바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조금 너무 무섭고 힘들다면 어두운 것이 또 이게 잠자리라는 거는 편하고 푹 자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햇살을 보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거의. 그래가지고 예. 근데 좀 얘기 좀 들어보니까 이게 햇살 좀 맞고 그래야 사람이 좀 더 활기차지고 활기차는 걸 떠나서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예, 가끔은 그래도 이제 일이 없으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습관 빨리 들여야죠. 2642님, 종현 오빠 목소리 듣고 뱃속에 제 아이가 반응을 하네요. 신나게 뻥뻥 차고 놀고 계신 제 아드님 언제 잠잠해질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아드님 태명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푸른밤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드님 주무시고요. 네, 같이 편하게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2642님도. 0002님,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중고등학교 땐 새벽까지 라디오를 듣곤 했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 30살에 5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네요. 돈 아끼겠다고 보행기를 얻어서 태우는데 너무 오래된 거라 아기 앉는 부분이 갑자기 끊어져서 아기가 떨어졌어요. 초보 엄마라 어찌나 놀랬던지 새벽나절 라디오 들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 많이 그립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라셨겠네요. 아드님, 아기 다치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요. 그래요. 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또 이제 함께 커가는 거겠죠. 건강하게 키우시고 푸른밤 외에도 또 다른 라디오들도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좀 라디오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형님, 쫑디 요즘 매일 하루 마무리를 푸른밤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용시험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는데 이번 달 초 시험이 끝났네요. 결과 발표 기다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라디오 듣는 것도 참 감사한 시간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했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쉴 때는 편하게 쉬는 게 좋습니다. 푸른밤 생각나실 때마다 쉬러 오시고요.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내년 맞이하십시오. 김민경님, 매일 종현씨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따라 잠이 오질 않네요. 오늘 결혼 날짜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라 그런가요? 준비할 것도 많고 벌써부터 긴장이 되고 그래요. 5개월 남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준비 잘 하십시오. 내년에 결혼하시는군요. 5개월이면은 이것저것 보러 다닐 것도 많고 이야기 나눌 것도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하나씩 잘 정리하시고요. 얼마나 떨릴까요?
행복한 결혼생활 그리고 남편 될 지금의 남자친구분과도 알콩달콩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노래 두 곡, 한 곡만요. 예, 한 곡만 듣겠습니다. 세봄과 이민혁이 함께한 취기를 빌려 듣고 오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쑥 내 습관이 돼버린 너 혹시나 이런 맘이 어쩌면 어제 회사 송년회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올해 MVP를 뽑아보자고 했는데 제가 뽑혔거든요. 사람들의 투표로 이루어진 거라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 제가 잘한 것도 없고 오히려 일하면서 무시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내년엔 더 열심히 할 의지가 생겨요. 6835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내년에도 MVP급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연말이면 올해 뭐뭐 시리즈로 많이 뽑잖아요. MVP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약하셨다는 건데 정말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떤 조직에서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것과 별개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은 누구에게나 신뢰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끝곡 정기뱀장어의 술래잡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